공정성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이 노력한 만큼의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학생들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치들을 다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을 거고, 진짜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론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정시를 다 잘 보는, 그러니까 정시에 유독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구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입시가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어떠한 결과보다는 그거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여태까지,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관적인 평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는 수능 점수예요. 이게 학력평가랑 틀리게 수능이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난이도라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이 난이도 문제예요. 이 난이도들, D난이도, E난이도,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 혼자 풀기에는 거의 수학의 마지막 문제는 그냥 못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D난이도나 E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틀려요. 또한 이거를 혼자서 해결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회원님이 뭐 인강 얘기를 하는데, 인강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아이들이 자기주도,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완강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강을 통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애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일단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아이는 거의 없고, 학원에 가서 해결을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인강을 들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스킬 강의가 이루어지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새로운 유형 패턴의 문제집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이런 정보와 스킬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강이 수능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강을 진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인강의 문제점들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강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그거는 서울대 정교권 가는 아이의 뇌구조예요. 3, 4등급 아이들의 뇌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문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학력고사는요,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선정했는데, 지금 수능은요, 미친 듯이 한다, 막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놈의 시험이 난이도라는 게 좀 있어서, 걷다가 시험 범위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는요 그 파트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수능은요 연결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난이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함정을 파잖아요. 존나 개치사하게 함정 판다니까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아는 지식 갖고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수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교육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 공정하죠. 정량평가니까. 그런데 정시라는 걸 준비하는 그 앞의 과정이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셔서 잘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사례를 들으시고 하는데, 외국이 잘하는 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전 그렇습니다. 외국이 잘하는 거 어떡하라고요? 우리나라 갖고 오면은 다 망가지는데, 입학사정관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자, 또 하나는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제 대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입시의 공정성이 맞춰질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입시를 좀 알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여튼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필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솔직히 학교 공교육에서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정상화가 돼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 폐지시킨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이런 방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정시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학종에 문제가 있으니까 줄여 그리고 정시만 확대시켜 그러면 얘는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만일 우리 회원님들이 얘네 50% 40% 이렇게 하재요. 한 30%까지 줄일게요. 그러면 그 30%가 또 문제가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폐지하재.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해가지고 자사고나 특목고 간 아이들은 이게 무슨, 걔네들은 또 어떡하라고. 그러면 정시로 확대시켰으니까 너 정시 공부 존나 해. 라고 말하면 자사고 간 아이들은 나는 솔직히 정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학종 때문에 온 건데 그러면 걔네들은 공정해요? 아니라니까요. 전형을 문제가 있는 전형에 대해서 해결점을 국가가 지금 내놔야죠. 그런데 해결점은 내놓지도 않고 씨발 그냥 정시만 확대시키겠대. 그게 국민의 의견이래요. 그러면 국민의 의견이 정시 확대니까 정시 확대시키세요. 그게 무슨 교육부야. 교육부가 그렇게 비전문적이라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좀 전문가답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그거부터 내놓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인가 봐요. 이해 가세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정시를 확대시키고 학종은 줄이겠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학종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학종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다 병신대라는 거야? 그냥 정시 확대가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바보 돼도 돼? 이게 무슨 공정성이야. 걷다가 강남 아이들이 수능 잘 본다니까요. 임용고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정교조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거 임용고시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70년대야, 70년대.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쓰는데 거의 똑같아. 아니 2000년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아까 우리 회원님이 아이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놈의 구 버전인 임용고시를 봐. 임용고시를 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겠냐는 거야. 국가는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이런 거나 건드려 이런 거나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정상화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공교육의 정상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말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퀄리티를 높여야죠. 또 하나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 준비는 해주지도 못해요. 얘기 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고3 교실 개판된다고. 그래서 정시 준비 시켜주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시 준비 걔네들 어디 가서 하라고? 사교육장 가야겠네. 그러면 사교육장을 가야 돼. 그런데 아까 우리 회원님이 그래 인강보라고. 나 정말 일단은 그러니까 임용고시제도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옛날 걸 어떻게 아직도 쓰지? 저거 바꿀 생각은 안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할 건데 임용고시 저런 거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걸 미친듯이 막 국영수 공부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 됐으니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정시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확대하세요.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개판된다고. 그거부터 정상화시켜. 그리고 정시 확대하라고요. 그래야지 학원을 안 가지. 그렇지 않나?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하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정시를 확대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정시를 확대시키면 저는 솔직히 정시 확대 찬성.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학종의 문제점 좀 해결 좀 하고 정시를 확대하되 학교 교육부터 아니 우리 아이들 정시 어떻게 준비시켜 줄 건데 고등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지금 정시 준비 안 해주잖아.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학교에다가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죠. 이렇게 해라. 한 다음에 정시를 확대시켜야지 얘네들이 공부를 하지. 그냥 제도만 확대시켜놓고 학교는 그대로 놔두면 다 학원 오겠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사교육 학원 브라보. 우리나라 입시는 학원을 키워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돼 있다고.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거든요. 아이비나 뭐 이런 외국에 대한 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뭐가 하나 있냐면요. 그걸 쓰면 좋은데 진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걸 꼭 보여줘야 돼요. 입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종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걸 안 보여주고 있거든. 이해 가세요? 이걸 안 보여줘.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들어가고 어떤 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지. 아, 또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학생이 붙고 어떤 학생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투명하지 않다 막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돈 있는 애들이 간다. 그런데 외국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라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 또 문제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시 수시 50%씩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시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요. 보세요. 이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교과가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24%, 수능이 20%, 기타가 14%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지방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데 15개 대학교나 스카이 대학을 볼게요. 지금부터. 이거 2개 대학교를, 그러니까 여기가 솔직히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랬을 때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겁나 많이 늘어났죠. 그죠? 걷다가 스카이는 뭐 스카이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3% 저거 그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원투거든요. 그러니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62%예요. 얘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다 학종으로 가요. 문제 있어요. 너무 많아.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공정성 맞추기 힘들어요. 특목고 아이들 가기 좋은 거거든. 이게 결국은 그잖아요. 걷다가 이제 학교가 편차도 만들어내고 걷다가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좀 돼 있는 학교들, 생활기록부 학생들이랑 소통 잘하는 아이들, 이런 학교가 좀 유리하겠죠.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학교는 학종을 잘 못 만들어요.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어떤 부분이건 되게 열심히 해요. 열공을 해요. 열공. 그랬을 때 그거에 나온 결과가 우리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교과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공정성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를 해서 학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학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으면 그게 나쁜 건가요? 내신을 되게 잘 받았어요. 한 1.2등급 나왔어요. 되게 열심히 산 아이 맞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한 3등급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놈의 정시 갖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은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가 비교과를 못 만들어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아이들을 구제해줘야 된다고요. 열심히 했는데 학교가 안 도와줘서 이놈의 걸 못 넣어서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그런데 이놈의 상위권 대학교들이 다 높아. 이놈의 학종이. 그러니까 좀 줄일 필요는 있어. 그런데 이 줄인 거를요 일로만 넘기면 안 돼요. 교과로 넘겨줘야지. 교과로. 교과를 넘겨줘야죠. 교과가 키워야 돼. 교과가 있어야 돼요. 교과가. 그래야지 지방 아이들이 살아나요. 지방은 교과로 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다 수도권 애들이에요. 좀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교과를 좀 살려줘서 그냥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 아이들도 살려줘야죠. 이게 공정성이지 않나? 이런 제도를 말해줘야죠.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내가 왜 이거를 줄이고 얘를 늘리는지, 또 왜 얘를 늘려줘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어떠한 논리적인 부분들에 국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다 그냥 정시 확대합시다. 사람들이 와 하니까 정시 확 확대하고 왜? 좀 있으면 총선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교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잘 나왔어. 그러면 상위권 학교가 교과를 열어줘야지 걔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라인 하나.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뭐 특목과 애들도 살려내야 되니까 걔네들을 위한 경쟁 라인 하나.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정시 갖고 대학 갈래요. 걔네 라인 하나. 이거 세 개가 균등하게 나눠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얘가 일로 좀 넘어가면 돼요. 일로 좀 넘어가고 지방이. 그러니까 교과와 학종과 정시가요.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학종이 특목고 아이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대학이 특목고 뽑으려고 저놈의 거 줄였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이것도 결국은 특목고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 있거든. 돈 많은 아이들이랑. 그럼 국가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니네 씨발 교과 늘리려고. 교과 늘려라. 지방 아이들 기름 열어줘라. 야 이거 20%까지 늘려. 얘 줄이고 얘 그대로 둬. 이렇게 하던가 양쪽으로 분산시켜 라고 하던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걷다가 이게 이제 자사고 폐지되잖아요. 나 그 얘기는 그만할래.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워낙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상위권 10개 대학교 있죠. 그 전체 인원 다 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파란 색깔이 수도권이고요. 여기가 비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위에가 지방, 아래가 수도권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도권이 56%고 지방이 43% 정도 돼요. 지방이 한 43% 돼요. 학종이. 하도 이제 통계 데이터 얘기하시길래. 두 번째, 논술 뺄게요. 교과전형이요. 5대4예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교과예요. 이게 학종이고.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수능이요. 7대3이에요. 29% 돼요. 29%. 지방 아이들이 얼마나 수능으로 대학 못 가는지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지방은 말씀드렸죠. 정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대3 정도 돼요. 그러면 얘네 보이세요? 생각보다 지방 아이들이 학종으로 대학 많이 가요. 신기하시죠? 나도 신기했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건 하여튼 이게 특목고가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도 아이들 많이 가죠. 한 40%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능으로 못 가요. 수능을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지방 애들 진짜 잘못하면 병신 돼요. 이게 사람들이 수능하면 막 정말 저희 컨쇼가 지방 애들 진짜 많이 만나고 지방 많이 다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수능만 하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자식들이랑 수도권에 학원 잘 돼 있는 데가 또 완전히 대박 날 거라니까요.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를 확대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시가 지방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공정성을 맞춰가기가 나쁘진 않아요. 대신 제 대안이 뭐예요? 저는 교과가 상위권 학교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들 있죠. 한양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하는구나. 성균관, 얘들이 교과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지방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또 하나, 수시 6장이 너무 많아. 한 3장만 넣어야 돼요, 3장만. 6장을 주니까 학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 갉아먹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3장으로 줄여야 돼,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놈들이 다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좀 부족한 아이들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대학이 완전히 서열화가, 그러니까요. 자, 결론. 하도 이제 결론을 말해달라고 해서 교과 전형이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을 늘려주고
학종 줄이면서 정시와 교과로 나눠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정시 확대 찬성론자예요. 그런데 왜 그 댓글에다가 자꾸 나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거짓말한다 그러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상위권 학교들은요, 학종을 해야지 특목고 아이들이나 좋은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학종이 충성심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을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종 좋아한다고. 거기다가 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이제 양극화될 거라고. 이렇게 양극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과 전형이랑 학종이랑 정시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만 열심히 하고 어떤 비교과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학업에 열심히 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라인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한 아이들 라인 하나, 왜 그러면 특목 라인 애들도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정시 열심히 하는 아이 하나, 그리고 논술이랑 농어촌 이렇게 기타 좀 줄이고. 솔직히 농어촌 전형 난 없애도 된다고 봐요. 요즘 농어촌이 어딨어 솔직히.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에요. 하도 궁금해하시고 하도 밑에다가 댓글을 다셔가지고 진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학종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했던 아이들에게는 또 공정하지 않아요. 특목고 보내는 어머님들이 무슨 잘못인데 도대체. 왜 특목고 어머님들은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그냥 소술해서 그래, 소술해서. 그건 공정합니까? 특목고 죽이는 게? 특목고 준비하고 특목고 가려고 준비했던 애들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걸 또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길이 있는 거고, 걔네들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길로 가게끔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말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라인들을 좀 열어놓고, 그거를 대학이 지금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게끔 하는 게 교육부죠. 이해 가시죠?